이미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중국 비밀경찰 조직을 폐쇄해버렸고 독일과 캐나다는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은 한국과 일본에 무려 48개의 중국 비밀경찰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에서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언쟁하는 모습이 영상에 널리 퍼졌습니다. 중국 스파이들이 캐나다에 와서 선거에 간섭하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데 대한 트루도 두상의 항의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2017년 1월 29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한국에는 6만 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이 머물고 있다며 중국은 이 유학생들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집회에 몰래 참여시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조중동에서 이런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 당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울대학교에 중국 시진핑 주석 자료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경태 국힘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중앙도서관에는 35평 규모로 시진핑 자료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대가 중국 베이징대 서울 분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막히고 통탄할 사안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는 문재인의 비극적 정책의 결과입니다. 최근 중국이 싫다는 여론이 2002년 30%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2022년 80%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중국 혐오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문재인 집권 기간 제주, 인천, 강원도, 서울 등지에는 차이나타운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그린피스 회장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그린피스는 국제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런 국제적 위상을 이용해서 한국 그린피스는 미세먼지가 중국 공해 때문이 아니라 고등어 때문이라는 황당한 거짓 선동을 해왔고, 특히 탈원전에서는 문재인 정권에게 조직적으로 협조하여 왔습니다. 중국 사람이 왜 한국 그린피스 회장을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기분이 더럽고 수상합니다. 최근 민노총 집회에 중국인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인 사이트에서 올라온 중국인 동원령입니다. 윤석열 퇴진 민노총 집회에 일당을 주고 중국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중국 관련 충격적인 뉴스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글로벌 거대 빅테크 기업들은 좌파 성향을 보이는 곳이 대부분 많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는 보기 드물게 강력한 우파 사람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해왔고 지금도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2살 때부터 천재 프로그래머였습니다. 머스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성공 확률이 적더라도 실행하라는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위터는 대선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차단해버렸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를 악용해서 트럼프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바이든과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런 부당함을 알고 있던 일론 머스크는 올해 트위터를 통째로 인수해버렸습니다. 인수해서 이틀 밤을 꼬박 세워가면서 트위터 시스템 내부 알고리즘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 트윗 시스템에서는 선거에 개입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이 사실은 미국 폭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우파 성향의 언론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CNN과 뉴욕 타임즈 등 좌파 대부분의 좌파 언론들은 보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선거를 부정했던 한국 언론들도 적극적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트위터 회장 잭 도르시는 미 의회 청문회에 출두해서 트위터가 민주당 편만 들고 공화당 보도는 금지하고 있느냐는 공화당 의원들의 집중된 질문에 3번이나 단호하게 NO,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미국의 우파들은 도로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도 못했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잭 도르시는 트윗 프로그래머들의 알고리즘 조작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중국계 프로그래머들과 면담을 한 이후 즉각 그 중국계 프로그래머들을 전격 해고해버렸습니다. 미국 선거에서 공화당 선거운동을 방해한 세력은 바로 중국계 프로그래머들이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생했던 미국 내 간첩 사건들 90% 이상이 중국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고, 일본 시사 잡지 슈칸다는 2017년 4월호에서 일본 내 중국 간첩 수가 무려 5만 명에 이른다고 폭로했습니다. 독일 연방관리청에서 발표했던 국가안전보고서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중국인들을 잠재적 스파이로 규정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지방정부를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이에 제주와 강원, 인천, 서울에는 대규모 차이나타운이 조성되었습니다. 좌파 진영과 연합하거나 좌파의 방해로 인터넷 공간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광범위한 스파이 활동이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20개에 달하던 공자학원을 대부분 폐쇄해버리고 30여 개만 남았습니다. 스웨덴은 모든 공자학원을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공자학원을 유치를 권장해왔고, 현재 한국에는 무려 좁은 나라에서 22개의 대학에서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2017년 국가정보법을 제정했는데요. 모든 중국인들은 국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중국 공산당이 요청하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 제7항에는 모든 조직과 인민들은 국가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공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비밀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이후 모든 중국 기업과 모든 중국 해외 유학생, 그리고 모든 해외 노동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올해 6월에 치른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중국인 투표수는 99,969명이 투표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힘당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8,900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강용석 배신도 있었지만 중국인의 몰표가 패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이 한국 선거판을 흔들고 그야말로 한국 정치가 중국 공산당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갑자기 한동훈 법무장관은 중국인에 대해서 투표권 박탈하는 조치에 착수한다는 발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세계는 중국 간첩 문제가 최대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54개 나라에서 102개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미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중국 비밀 경찰 조직을 폐쇄해버렸고 독일과 캐나다는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은 한국과 일본에 무려 48개의 중국 비밀 경찰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는데요. 한일 양국은 아직 특별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 장관의 중국인 투표권 박탈 조치가 주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중국인이 100만 명이나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들 100만 명 모두 중국 공안당국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중국 공안당국이 설치고 있는 꼴입니다. 한국 선거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포털 댓글이나 인터넷 여론마저 중국 당국이 좌지우지하는 실정입니다. 문재인의 중국몽의 나라가 개판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IP의 국적 표시는 물론 다음 네이버 상의 모든 댓글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한 접근 제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외국인에 대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면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5년 이상으로 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상호주의에 따라서 투표권을 제한하겠다는 입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